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만물이 생동하는 5월입니다. 그 5월 7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이 나라 정치판에 과연 순수한 권력 의지가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들 생각하지도 않은 권력이 자신의 눈앞에 어른되자 이승을 잃었습니다. 지금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 비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장남들입니다. 캠프의 참모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유력한 2등과 3등은 힘을 합쳐 1등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등과 3등이 단일화를 해서 1등을 이긴 예는 아주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 사례는 1970년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3명이 벌였던 제7대 대통령 시민당 후보 경선입니다. 그때 40대 기수론, 그 기수론으로 나온 분이 3분이었죠. 당시 1차 투표에서 김영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김대중은 3위 이철성에게 자신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철성과 협상을 해서 당 총재 선거에서 이철성을 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철성이 2차 투표에서 김대중을 밀어서 김대중이 역전 당선됐습니다. 후보가 됐죠. 대선 본선을 말하자면 DJP가 이회창을 이기고 또 그 다음 대선에서도 최롱성 같은 이회창을 다시 노무현 정몽준 연합세력이 이긴 예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김문수와 한덕수는 모두 후보 단일화를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특히 김문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강조를 했죠. 그리고 그 단일화 시한은 5월 11일입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 다 최종 주자가 되기 전에 넘어야 할 관문이 바로 단일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생각이 조금씩 바뀐 게 보였습니다. 먼저 김문수. 이 김문수는 한덕수와 마지막 담판을 미루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세 차례 경선 끝에 당당하게 후보로 선출되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대중에게 자신의 정책을 어필할 시간도 없이 다시 한덕수와의 최종 결선을 치러야 할 판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는 어찌됐건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금 김문수보다 우위에 서 있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두 분 뒤에 어떤 직책이라든가 경칭을 쓰지 않은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든 그 우위에 서 있는 것은 한덕수가 정치인이라기보다 관료로서의 이미지가 훨씬 강한 데다가 그가 단기간의 임기로 개헌을 해서 7공화국의 터전을 닦고 물러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하고 물러난다는 그 공약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던 한덕수도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개헌을 통해 7공화국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기간을 굳이 3년으로 설정을 한 게 그것입니다. 아마도 22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에 맞추려고 한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한덕수가 1년 정도의 시간만 나에게 달라. 그 기간에 헌법을 바꾼 데 물러나면서 다시 정치인의 길을 갈지 그때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모두가 승복할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 캠프의 참모들 의견이 모든 것을 흔들 시기입니다. 김문수의 측근 차명진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한 것도 그래서 의미심장합니다. 이렇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양권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당무를 보이콧했다. 이 당무 보이콧. 이게 또 논란이 됐죠. 차명진은 이 당무 보이콧을 두고 당은 당규상 불법이며 당내 꾸짖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무엇을 두고 당무 보이콧이라고 할까요? 차명진은 범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판단은 당 지도부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할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당무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는 후보 단일화 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5월 3일 16시부로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된 그 시간부로 당무의 정권은 김문수 후보에게 주어졌다. 그때부터 단일화에 대한 판단과 방법도 오롯이 김문수 후보의 몫이다.
그런데 내부 구태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민진이 5일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선대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양권이 김문수 후보에게 11일 이전에 후보 단일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후보의 답은 단일화는 반드시 한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나에게 맡겨달라 했다고 한다. 그러자 양권이 후보가 지명한 장동혁 사무총장 임명권을 공식 처리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김문수는 당을 집수하기 위해 당 사무총장에 이양수 대신 장동혁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양권이 권영세, 권성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무총장이 당의 조직을 책임지면서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죠. 당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참진이 말입니다. 그 여파로 당 사무처도 선거운동 당무를 전면 스톱하고 있다. 캠프의 배지들도 만세했다. 그들은 선거운동 대신에 후보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11일 이전에 단일화할 것을 협박 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내 현역 의원들은 김문수를 최종 주자로 여기지 않고 당무 우선권도 주지 않은 채 오로지 한덕수와의 단일화만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차피 김문수는 아직 최종 후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만약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한덕수를 넉넉히 이기고 있었다면, 지금과는 정반대로 김문수가 한덕수를 넉넉히 이기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김문수는 한덕수를 아직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민진이 단식하는 이유를 알 듯도 합니다. 당연한 캠프는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당무를 거부하느니 마느니 할 수 없다. 김문수를 지금까지 열렬히 지지해온 국민의힘당 민초들은 뭐가 되나? 보쌈 당하는 순간 그들에게 김문수는 천의 쪼다가 될 것이다. 당의 후보가 됐는데 보쌈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쌈을 당해서 그 후보를 한덕수에게 빼앗기면 그 지지했던 민심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 한덕수 쪽에서 흘러나온 뉴스는 아주 적습니다. 한덕수는 6일 김문수와의 단일화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일화 실패는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을 한 곳이 관훈클럽이었죠. 한덕수는 어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관훈 토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단일화가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확언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어떤 방식도 좋다.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걸 확언을 한 겁니다. 단일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7대, 6대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제도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쉽게 말해 자신이 대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를 G7 반열에 확실히 올려놓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는 이날 관훈토론 기조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일성으로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방식의 줄탄핵,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 전 국민 25만 원 퍼주기 방식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이뤘다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실 수 있어야 나라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민주당 방식으로는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어떻든 한덕수가 내놓을 수 있는 상표의 첫 번째는 개헌이고 두 번째는 바로 경제입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 명분이 바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갈래갈래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재통합하겠다.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직을 내려놓겠다. 그런데 한덕수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21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동시에 시행한 후에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2대 총선 임기를 핑계로 임기 단축을 3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만약 한덕수가 과도기 정부의 임기를 1년 혹은 길어도 1년 반으로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담하건대 그의 지지도는 50%를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덕수를 선호할 이유는 뻔합니다. 첫째, 그는 당면한 현안인 한미 간 통상 문제를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경험치가 가장 높죠. 그 문제를 가장 오래 다루어온 사람인데다가 외교통에다가 해박한 시장경제의 이론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랜 관료 출신으로 정치적으로 빚을 지은 적이 없어서 과도기적 정부를 책임지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거기에다 그는 보수 진영의 인물이지만 호남 출신으로 이른바 통합을 구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는 하나 꼭 필요한 요구사항이 늘 따라붙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한덕수 자신이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모든 것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느닷없이 사면임기를 공약하면서 심지어 국민 통합과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국민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약자 배려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수 후보 단일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정부와 임기 단축일 텐데 정상 임기를 누릴 통치자들이 정책을 내건다는 것은 선우를 바꾼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최종 후보로 한덕수가 간택된다면 약자와의 동행은 꽤 괜찮은 대선 슬로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덕수의 말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약한 분의 복지가 우리 모두의 복지를 가름하는 척도가 돼야 한다. 이 기준은 사실 존 롤스가 자신이 정의론에서 이미 설파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요즘 존 롤스를 내세운다고 해서 누가 좌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 후미진 곳을 방치해도 좋다는 보수주의자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김문수는 오히려 한덕수를 비롯한 후보들과의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 단일화는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기구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하는 국민의힘 추진기구를 통해서만 단일화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자신이 내정했던 장동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되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문수가 지난 5일 언론 공지에 단일화와 당무 관련 입장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김문수는 범보수 진영의 반 이재명 빅텐트 구성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 빅텐트에는 한덕수 외에도 이낙연, 이준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김문수는 4일 당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하면서 단일화는 이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신속히 받아들인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11일이 시한인데 또 기구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자고 주장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단일화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당이 김문수가 제안한 추진기구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문수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당 지도부가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후보의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김문수가 이처럼 당 지도부에 날을 세운 것은 모두 당 지도부 잘못일까요? 다시 김문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서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그러면서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당 지도부가 자신의 당무 우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문수가 지적하는 당무 우선권 침해 행위는 다름 아닌 사무총장 임명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이다. 김문수는 지난 3일 후보가 되자 당 사무총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죠. 그리고 기자들에게 다 발표했는데 당 지도부가 임명안을 처리하지 않자 그만 장동혁은 속이 상했는지 사무총장직을 고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처럼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의 김재훈이
단일화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김재원은 5일 무소속 한덕수와의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 SBS, KBS 두 라디오에 연달아 출연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본선에서 투표 용지에는 김문수 후보 외에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보통 라디오에 이렇게 출연하면 이런 것이 일제히 뉴스로 다 나가죠. 김재원은 그러면서 한덕수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은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국무총리직에 있는 한덕수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국민의힘에 비밀리에 입당을 해서 당원이 되어야 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다 김문수 후보 역시 한때 정광훈 목사와 정치적 교류를 같이 했고 놀랍게도 자유통일당 당원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더 놀랍게도 김재원은 단일화를 두고 김문수의 자기희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의 자기희생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는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도 김문수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 단일화 협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재원이 말입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여러 가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일화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결국 김재원의 말은 단일화의 시기나 방식 등은 김문수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기 희생적 결단에 의해 단일화 작업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김 후보가 단일화를 주도하는 것이 맞다. 김재원은 단일화 시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한을 정할 만큼 협상에 나서지 못했고 심지어 기구까지 구성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단일화 1차 마지노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인 5월 11일이 5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김문수 한덕수 협상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자 김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김문수를 성토했습니다. 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권영세는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또 김문수 후보를 건드린 셈이 됐습니다. 그러자 김문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김문수는 6일 대구지방 유세 중에 당 지도부를 신랄한 의조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공격을 하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 그러면서 김문수가 내놓은 명분은 이것입니다.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김문수는 5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10일과 11일 중에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날을 세웠습니다. 당이 기습적으로 전국 유화 전당대회를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왜 전당대회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김문수는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 저는 경선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 아마 뒤에 경선 후보로서 일정을 중단한다는 김문수의 말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한다는 말일 겁니다. 김문수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이 결정한 후보에게 이런 방법 말도 없이 오는 8일과 10일 사이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잇따라 소집한 것은 후보로서 반드시 따져 물어봐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를 대비한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캠프에서 어제 쏟아진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김문수를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전날인 5일 김문수는 권영세와 권성동을 만나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자신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당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당은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 그러니 당은 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5일 아주 밤늦게 이현승 전국위원회 의장 명의로 전국위원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제6차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전국위원회는 오는 8일과 11일 사이에 비대면 회의를 하고 또 ARS 투표 방식으로 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범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대비해서 소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후보와 상의 없이 이런 조치가 있자 김문수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총장 이양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당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양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만약 한덕수 후보가 이기면 그분을 우리 당 후보로 만들어야 하는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그 전당대회를 소집해 놓지 않으면 한덕수가 최종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덕수가 단일화를 통해 최종 후보가 되면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인 10일 전까지 후보를 다시 공식 임명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양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전당대회를 미리 소집해 두지 않으면 단일화 후보를 뽑고도 우리 당 후보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양수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당 단일화 위원장이 오전 10시에 단일화 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참석을 거절해서 1차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양수는 아주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당에서 단일화를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김문수 후보 본인이 단일화를 들고 나와 국민들과 당원들이 마음을 얻었는데 이제 후보가 됐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 쉽게 말해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단일화를 내세워서 최종 승자가 되었는데 그 약속을 지켜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6일 단일화에 대한 찬반조사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조사를 실시하겠다. 그에 따라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밟아 나가겠다. 쉽게 말해서 당원들이 의사에 맞춰서 단일화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 2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늦어도 10일까지는 단일화가 완료돼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받아들일 생각이다. 이 권영사는 김문수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권영세의 말입니다. 김 후보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덕수 후보 문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택했다.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우리 당과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권영세의 말처럼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권영세의 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이 진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겠느냐. 이미 이재명 세력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까지 대해지면 뭐든지 이재명만으로 하는 독재 국가가 탄생한다. 그렇습니다.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모조리 장악을 하고 있는 그 권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대선이 단순히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체제 전쟁이라는 데 있습니다. 권영세는 이를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재명 집권 막을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힘을 합치고 우리가 가진 수단 모두 동원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권영세는 단일화에 실패하는 경우에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어제 오후 그리고 6일 오후에 김문수 후보가 있는 대구를 찾아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뒤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김문수 후보가 있는 대구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말하자면 1차 단일화 시한인 10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최종 설득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는 국회에 비상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변인님 말입니다. 두 분이 돌아오는 즉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시간을 쪼개 다음 행보에 대해 상의할 것이다.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6일 늦게 바로 오늘 7일 오후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긴급 뉴스로 나왔습니다. 당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이를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는 이날 밤 늦게 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7일 18시 한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 이번 만남은 김문수 후보가 먼저 제안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 장소는 오늘 오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틀 전 한덕수 전 총리는 김문수 후보에게 만나자고 3번을 제안했다고 하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네라는 한마디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측통들은 이번 회동이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면피용이 아닐까 벌써부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다시 빅텐트를 내놨습니다.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따로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정은 이렇습니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6일 오후 의총에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11일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7일 그리고 오늘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실시한 후에 결과에 따라 조치를 밝혔다고도 했습니다. 단일화 찬성하는 당심을 앞세워 김문수 후보를 압박을 한 겁니다. 이후에 김문수는 일정 중단을 선언을 했죠. 김문수는 당원 투표를 취소하고 당 지도부의 단일화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어제 저녁까지의 뉴스였습니다.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후보인 내가 주도한다. 그러면서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후보를 보좌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문수는 절대 후보를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재명이 후보로 살아남는다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서 이재명이 후보로 살아남는다면 그 대항마로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적합할까요? 저는 어차피 차기 정부는 두 분의 공동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한덕수의 공동정부.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한 분이 대통령에 오르면 다른 한 분은 내각을 맡아 내각을 통할하면서 개헌을 완수하고 7공화국을 출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보장을 하면서 나중에 중간평가를 받게 제도를 바꾸든 어떻든 하는 문제는 새 헌법의 부칙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찌하든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는 집단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옥을 보아야 합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포퓰리스트 전체주의자의 등장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